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그 뒤에 계신 이용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5분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증인 쓰시겠다고요? 네. 예. 5분만 질의. 5분으로 바꿔주세요. 보충 질의 때 다 추가적으로 쓰시게. 네, 장관님.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특혜 의혹은 전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신념을 가지실 정도면은 충분히 사실관계 숙지하고 검토하셨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 취임 전의 일이어서 제가 당시 도로국장님께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자세히 보셨다고 하니 장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도 발언 때 같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오래된 일이니까 좀 기억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양평군 강상면에 크게 두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오른편 지도에 A라고 표시된 곳인데요. 남한 강변에 있는 공흥지구처럼 개발하기 좋은 야트막한 아주 좋은 예쁜 땅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도에 B라고 표시된 부분인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왼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산 비탈, 가파른 땅입니다. 작년에 국토부는 이 산비탈 땅에 대해서 비탈져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가 와도 이익을 얻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아무런 이익을 보는 게 없다.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당시에 국토부의 말을 듣고 이 산비탈 땅이 개발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쁜 땅만 놓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파트나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당시에 놓친 게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얘기해 주지 않은 것. 바로 이 고속도로 종점이 한 번 변경된 것이 아니라 두 번 변경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용역사는 용역을 수주하자마자 곧장 변경 노선을 그리는데 준비 파일 8가지 버전에서부터 착수보고의 보고자료까지 모두 종점은 남양평 IC에 붙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최종 공개된 대안노선 종점이 남양평 IC 아니죠?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슬라이드. 근데 착수보고 28일 후에 갑자기 종점이 한 번 더 바뀝니다. 남양평 IC보다 한 1.3km 위에 있는 새로운 지점입니다. 대안 1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노선인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된 대안입니다. 이 대안의 종점 부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종점의 램프 부분이 정확하게 대통령 처가 소유의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IC에 직접 붙이는 안이 폐기되고 대통령 처가 땅에 마치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자로 잰 듯이 연결이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 대통령 처가는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노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합니다. 예.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시고 신념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산비탈 땅에 고속도로 할아버지 생겨도 대통령 처가는 전혀 이익 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토부 답변은 거짓말인 거죠?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속은 거라는 거를. 청장님, 이거 거짓말이었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그 JCT에 붙는 땅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 땅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누구 땅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됐을 때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자, 청장님. 고속도로랑 겹치는 토지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나머지 땅도 같이 수용해달라고 할 수 있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맞습니까? yes or no로 짧게. 붙어있는 모든 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 청장님, 좀 이따 길게 얘기하시고요. 이게 설마 대통령 장모랑 천안 되시는 분들 이런 토지 보상금까지 노리고 움직였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합리적 정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사진은 작년 7월 특혜 의혹 당시에 처가 소유 산비탈 땅에서 키우고 있던 흑염소와 칠면조입니다. 당시 뉴스에도 나온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흑염소 건강원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왜 여기서 흑염소랑 칠면조 키우고 있었을까요, 장관님? 혹시 아시나요? 아는 바 없습니다. 힌트. 이분들이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이런 토지 보상 같은 거는 누룽지까지 박박 긁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분들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양평 공홍지구 개발 부담금 줄여보려고 지금 재판받고 계신 분들이고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보상을 받을 때 이것보다 더한 필지 분할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보상금을 최대로 받아내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흑염소랑 칠면조 키워서 동점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바꾸고 동점 변경 비례하게 된 때부터 이렇게 해서 보상금 맥시멈으로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장관으로서 현황도 파악하고 현장도 가보고 또 여러 그 기록도 보고 해서 저는 특혜나 의혹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직원들로부터의 보고 또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온 국토부 관련 공무원 30년의 경험 이런 걸 해서 적어도 국가의 도로 노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누군가 특정인의 이해 때문에 흔적도 없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 정언을 하거나 또 그런 심정적인 또 합리적인 의심 말고 객관적인 이 사실 거기 되는 요즘 흔히 나오는 녹취록이나 이런 거 하나 제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도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이런 오비락적인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도로 행정은 그렇게 신뢰하시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혜 의혹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이런 의심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일가는 한 푼도 이익을 보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온 국토부가 결국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근데 고속도로에 무슨 일부 조금 땅이 아마 저렇게 되면 아마 지형으로 봐서 교각이라든지 또 절토를 해야 될 테인데요. 그 보상금 조금 받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슨 이 도움이 될까 하는 건 사실은 저도 의원님 질의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다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보신다. 상당히 비탈도 있는 땅이던데요. 그 땅이 상당히 평지가 아니고 굉장히 경사가 있는 그 산지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땅에 일부 보상을 조금 받는데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큰 돈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없는 쓰레기 땅에 토지 보상금 받고 엑시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관님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즉답하지 마시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조사해보고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사는 모르겠지만 검토는 다시 해보고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